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2월 16일 NSG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인데 그렇습니다. 다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설인데 이러고 있으면 잘 보내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또 뭐 만난 것도 먹으면서 일도 하면서 지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 약간 좀 시선을 딴 데로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언론의 보도 행태. 이제 평창 올림픽 쭉 오면서 뭐 남북 단일팀도 있었고 남북 관계 그리고 여러 대표단이나 그리고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응원단 여러 이제 쭉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들이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본다면 뭐 너무 과열된 취재 열기. 맞아요. 그래서 북한 응원단이 그 가평 휴게소인가? 네. 맞아요. 저기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건 그건 너무하지 않나? 그럼 범죄 아니에요? 약간. 그럼 그건 이제 범죄죠 진짜 어찌 보면. 네. 물론 뭐 여성 기자가 들어가서 찍었다라고 네. 뭐 해명을 했던데 그래도 그걸 이제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언론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외신 기자들이 이래서 니네가 기레기야라는 뭐 트윗도 날리고. 아니 저는 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통제했었어 북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처벌받는. 그리고 북에 대한 뭐 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한 엄청난 이런 호기심이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언론은 그거를 딱 캐치하고 이 사진 하나라도 더 찍으면 대박 나는 거니까 네. 그렇게 과도한 취재 열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취재는 안 되지 않나.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악의적인 이런 보도 행태들도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악의적인 보도 행태 중에 저는 이게 좀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보수 언론지인데 경제지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북한의 대표단 중에 뭐 김여정 특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친서를 전달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아니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형용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친서를 이제 꺼내가지고 파란색 파일을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김 위원장의 친서라는 것을 카메라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었다. 계산된 연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왜 이런 제스처를 내보이느냐라고 할 때 숨통을 지어오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허물어뜨리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있어요. 한미 동맹에 실금을 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꼼수도 깔려 있는 거다. 왜 노림수라고 하지? 그냥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표현해도 되지 않나?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들로 쭉 채워져 있는 거죠. 옆나라 언론하고 완전히 똑같은 용어를 쓰네요. 네. 그래서 예. 옆나라라고 하면 일본.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예. 네. 가깝고도 먼 나라. 나중에 일본 당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전반적으로 북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악의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더 계산적이고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앞뒤가 다른 이런 존재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라 그랬냐면 아예 그냥 마키아벨리의 격언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그죠? 네. 모든 진실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간은 그들의 사악한 기질을 언젠가는 드러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악한 기질이 그들이 바로 오늘날 북한이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 무슨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경제 누구야? 기자가 쓴 게 맞긴 봐야지. 맞아요. 서정명 정치부장이야. 기자라는 작자가 그런 정치부장이면 거의 데스크 아니에요? 그쵸, 데스크죠.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거지. 예. 이게 참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 이 말 그대로 그 사악한 기질을 이렇게 보여줬네요. 마키아벨리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그들의 사악한 기질을 언젠간 반드시 드러내준다고. 네. 이 사람이 그 사악한 기질을 드러내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 일종의 가면 논란. 네. 그거요. 예. 그것도 물론 뭐 이것도 관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북한의 응원단의 응원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흠집 내보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올렸던 네. 노컷뉴스 기자는 흠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입관에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가짜 뉴스죠. 예, 그러니까 선입관에 의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노컷뉴스가 사과를 하고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일파만파. 뭐 조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측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도 네. 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네. 계속 몰아갔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응원단들이 이제 남성 가면을 쓰고 이제 응원을 했는데 그게 김일성 주석 젊을 적 사진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주석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됐던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북한 체제의 특성을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또 납득이 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면 어떨 건데 만약에 또 그걸 또 어떻게 시비 걸 수 있나 여기다가 그것도 애매한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북측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 이 왼쪽 가슴인가 오른쪽 가슴인가요? 여기다가 이제 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빨간색, 네. 붉은색 그걸 다 달고 오잖아요. 네. 그거는 또 문제 삼아 왜 안 삼아 그러면? 결국에 보면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결국에는 북에 대한 악의적인 그리고 이제 경계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출, 불안한 심리가 표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아까 뭐 바다 건너 옆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근데 팩트 체크 안 해도 돼요. 그 가면이 누군지 인물이 누군지. 아 팩트 체크는 그 가면은 북측의 연예인이었죠. 예, 리영호 그 씨. 리영호 인민 나는- 배우. 예, 북측의 인민 배우. 근데 영화 배우였어? 사진 속의 인물이? 네. 뭐 북측에서 진짜 인기 있었던 홍길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였다고. 네. 그 지금 사진 보니까 약간 최수종 씨랑 비슷하다는 약간 닮았어요. 이미지가 느낌이 들 정도 눈가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최수종 씨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고 뭐 북쪽은 뭐 리영호 씨. 네. 그러면 리영호 북쪽 주민들은 이제 어쩌다가 최수종 씨 얼굴 딱 보면 왜 저 리영호 씨를 닮았지 이럴 거 아니야 또 반대로. 근데 그 북측 사람들이 기억한 리영호 씨는 젊은 리영호 씨고, 예, 약간 나이 드신 얼굴과 최수종 씨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 떠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사실상의 그런 상황들도 보면 우리가 너무 좀 경직돼 있지 않나, 너무 경계심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다 건너 일본 보도 행태는 어떻습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일본 뉴스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항상 보고 있어요. 속보가 뜨는 걸 보고 있는데 딱 떴어요. 그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는 호해가 딱 떠가지고요. 일본 보도는 한반도 문제에 엄청나게 관심이 크고요. 당연히 이 김여정 부부장이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주변국이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관심 자체는 자연스러운데 이게 내정 간섭으로 보이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죠. 간섭을 한다. 예, 아예 내정 간섭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 언론에서 내정 간섭 쪽에 기사를 낸다는 거죠? 언론에서 아베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진보고 보수고 똑같이 다 내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그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고요. 이게 어떤 시기냐면 제가 일본 언론에 약간 바로미터로 삼는 게 도쿄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도쿄 신문이 일본의 지역지 도쿄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유력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남북만이 앞서 나가지 마라. 남북이 둘만 그렇게 앞서 나가지 마라. 남북이 둘만 뭉쳐가지고 앞서 나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웃음 외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거긴 노림수가 있는 거다. 아까 똑같네요. 예,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 그 정치부장 이 글 보고 쓴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어떻게 한일 간의 입장이 똑같을 수가 있지? 표현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 네라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노림수. 아 근데 지네가 뭔데? 뺏겨서. 지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네. 정부가 협력을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개입을 해야 한다. 협력이라고 표현을 애둘러서 했는데 네. 개입이죠. 그게 뭐 양자가 만난다는데 일본이 끼면 그거 개입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일본이 개입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말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편으론 이 문재인 정부가 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일본에선 한반도 보고 조선반도라고 합니다. 조선반도에 그 표현은 북한하고 똑같네. 북한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꼼수를 물리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꼼수도 그 표현이 똑같네요. 어쨌든 이 도쿄 신문이 제 도쿄 신문 사례를 들려면 아니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왠지 서울경제에 있던 그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도쿄신문의 기사가 되진 않겠죠 설마. 네. 아니, 너무나 유사하니까 네. 이게 왠지 그 위에 뭔가 이제 브레인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 근데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왼쪽 진보로 평가되는 신문이에요. 그나마 진보라고 일본에 뭐 진보가 있습니까? 그나마 일본 사회에서 진보로 평가되는 네. 신문인데 이런 신문조차 다른 신문하고 대동소이한 주장을 내고 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뭐 사실상 일본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언론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남북이 만나는 거에 자체. 왜 경계를 해? 왜냐?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 국가 북한하고 너네가 왜 편을 같이 먹냐? 당연히 일본은 한국하고 같은 편이지 않느냐라는 기조가 있어요. 네. 일본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랑만 왕따가 아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빼면 왕따잖아.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본의 정치,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그 아시아 국가 중에 누가 그걸 좋아해? 거기다 대고 뭐 이해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따라오는 애 대한민국밖에 더 있어. 대만? 대만? 대만은 근데 국가로 취급을 안 해버리나 그냥. 유엔에선 취급이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불쾌한데. 어쨌든 막 일본에서는 진짜 흔히 얘기해서 그나마 뭐 중도 또는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도 이런 아주 무례한 내정 간섭적인 이야기를 그냥 펼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렇게 좀 그런 보수 세력들끼리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 국제 공조. 네,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국제공조 하나 특이하고 그리고 그러면 일본인들은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열망 또 북측 선수단과 이런 이제 응원단 뭐 연주단들에 대한 이제 남측의 따뜻한 환대와 환영 이런 변화의 분위기 화해와 협력의 기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구만.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아베 총리가 한국 평창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위안부 합의 그대로 이행하자는 요구와 함께 북한이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히 하자는 말도 했고 또 4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왜 지가 뭔데 그걸 얘기해? 뭐 군대도 없는 놈이. 내정 간섭이죠. 예,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건 완벽한 내정 간섭이잖아.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을 더 세게 잘하게 바란다. 그건 좀 네, 아무튼 그런 그래서 그 아베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창 행보의 평가가 나왔는데 53%의 일본인들이 지지한다, 평가한다. 그 대답을 했죠. 지지한다고. 평가한다. 정확히 말하면 평가한다.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아베 발언이 예. 뭐 일본으로서는 괜찮았다. 뭐 이런 예, 평가가. 그런 뭐 나왔습니다. 일본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아베랑 비슷한 사람들이구만.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네. 제가 또 후지 TV의 보도 영상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 밀착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무엇을? 북측 응원단하고 네. 삼지연 관현악단이 무람봉 92호를 타고 동해시 묵화항에 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완전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이들이 어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어떤 뭐 남측 시민들과 어떤 인사를 주고받는지를 쭉 찍었는데 야 그것도 일본 기자 찍었어. 근데 한국 기자도 잘 한국 왜 이렇게 방송에서 안 나오는 왜 건데. 똑같아? 어쨌든 네. 약간 호의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남측 시민들과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소감이 어떠신지. 그럼 그 인터뷰의 대답은 동포니까 당연히 좋지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런 보도가 그대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보도의 방점이 헤드라인에 쫙 나오는 게 미녀 응원단. 가십거리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북측 응원단의 어떤 외모 품평이죠. 그게 그것도 똑같네요. 그것도 똑같죠. 수준이 똑같구나 진짜. 또 주목을 해야 할 게 김여정 특사에 대한 관심이 무지막지하게 지대하다. 네. 일본에서 엄청나게 크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본과 한국의 언론 특성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되게 안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된 말, 뭐 카더라 통신. 예를 들면 현성월 단장은 한번 죽었던 사람이죠. 한국 언론에 의해서 일본도 똑같이 다뤘을 거고. 그렇게 이제 그 확인되지 않는 반복 보도만 쭉 보다가 직접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고 더 일거수일투족을 찍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적이 나오는 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악의적인데 일본에서 이 김여정 특사에 대한 보도는 좀 호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그 고영희 씨라고 추정이 되죠. 제1동부 출신의 고영희라는 분을 어머니로 둔 이 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아침 와이드 쇼라는 데에서 엄청나게 추가 편성까지 하면서 얘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행보를 펼쳤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맞아요. 어떤 행보를 펼쳤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제1동포 고영이다. 이 어떤 태도에서 어떤 준비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진짜. 근데 일본의 보도 행태나 한국의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용어까지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그게 저도 아까 노림수, 꼼수 그 표현 듣고 이게 이제 워딩이 일치한다는 게 정말 진짜 소름이 돋았어.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악의적으로 보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통했나? 적폐연대, 국제 적폐연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국제 언론 적폐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게 이를테면 남측의 이런 보수 언론은 그래도 우리가 나야말로 통일의 당사자다 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계지도 아니잖아. 배알이 꼴리는 거죠. 어쨌든 남북이 만난다는 그 장면 자체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가? 사촌 아니잖아. 저는 사촌 그것보다는 저 둘이 합치면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거든요.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들이 합치면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꼬봉 삼아가지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더 이상 꼬봉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 북과는 이게 일본이랑 관계 정상화 안 돼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네. 배상 뭐 북은 영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따로 사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 북측과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 둘이 합치게 됐을 때 일본이랑 저 그 통일된 한국이랑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더 불리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자기들이 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아닌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는 일본인들의 의식이 이제 투영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죠. 그동안 뭐 이명박 봐요. 뭐 어떻게 출생지는 오사카인데 고향이 포항일 수가 있어. 마음의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면 오사카 고향인 거지. 응? 사실상 뭐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는 더 심하지. 뭐 닭깎이 마사오 딸이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것도 있고 뭐 직원족이라고 유명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본이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이렇게 업수히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게 그런 기류가 형성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만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막 마음대로 주무르던 그 대통령 진짜 정말 좋았는데 과거의 추억팔이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일본 언론들도 제대로 좀 이제 깨어 있다면 정상적인 언론의 길을 찾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남북 관계라든지 우리 민족이 가는 길에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들은 자중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시민단체 그런 얘기를 했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언론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참 언론이 이제 공정보도를 전반적으로. 상실한 거고 네. 사실상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